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핵심 비교 정리 42번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2번 숫자 6개월입니다. 1번, 2번인데요.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6개월 범위 안에서 개별 기준이 자격정지는 3개월도 있기는 합니다. 국토교통부령에. 그리고 업무정지는 자격정지는 3개월, 6개월이 있고요. 개별 기준 국토교통부령에. 업무정지의 개별 기준은 6개월, 3개월, 1개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개별 기준 6개월에서 3개월을 더 늘리면 9개월 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아무리 공무원이 늘리더라도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어야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0번에도 있죠.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개월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그리고 민법, 전세권, 법정갱신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법정갱신이 되고요.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갱신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주인의 경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는 경우 법정갱신 됩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세입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경우 세입자는 계약기간 끝나기 하루 전날 내일 나가겠습니다 하면 바로 돈 내줘야 된다는 게 2024년 7월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인의 경우 이미 계약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법정갱신이 됐기 때문에 3개월 월세 떼고 내주겠다 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바로 돈 내줘야 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생략하겠습니다. 민법이니까 전세권도 역시 전세권자가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법정갱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상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기간 주택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세입자가 주인에게 하면 임대인,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 법정갱신은 법정갱신되면 2년 연장이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2년이 연장됩니다. 근데 상가는 계약갱신 요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가는 만약 4년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4년이 연장됩니다. 5번 외국인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신고 6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이 뭐가 있냐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상속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계속 보유 신고에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7번 신축, 정축, 개축 다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5번, 6번, 7번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유경험자 실무교육 강사 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강사 요건을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전임 강사 이상 그리고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 석사도 3년 이상 유경험자이면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강사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처분 명령, 농지 처분 의무 기간 1년이죠.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명령을 하면 6개월 이내 처분해야 되고요. 6개월 이내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감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의 25%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인도명령 경매에서 인도명령 신청 기한입니다. 경매에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려면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11번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번 매수 신청 대리 휴업도 역시 6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절대 없는 건 아니고 예외가 있기는 하죠. 공인중개사법에는 임신, 출산,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임대차 해지 통고를 하면은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민법이니까 생략하고요. 15번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현재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받을 테니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농지 위탁 경영입니다.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위탁 경영 가능하죠.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지었던 사람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유효하다 했는데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죠?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없죠? 예, 군문, 천생야 이렇게 암기를 했죠. 군문, 천생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문화유산, 그 다음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년기념물,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건물 신축한 경우에는 허가받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문화유산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와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토지 취득 허가를 모두 받아야 된다. 이 표현이 출제연도 지금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던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허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 허가를 두 번 받는 게 아니라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던 또는 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던 한 번만 받으면 똑같은 땅을 두 번씩이나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문화유산의 경우 이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죠. 땅값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별도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한 번만 하면 되지 또 60일 이내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보유 허가받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해야만 됩니다.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